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대학교에 27년째 강의를 교수로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강의했더니 다른 데서도 막 불러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강의 다니다 보니까 1750회를 강의를 해서 공무원연금 공단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선생님 박수 안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행을 이렇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좀 친근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4가지 사항으로 여러분과 함께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2003년도에 어떻게 SBS 대전 TJ 방송에 강의를 했고 그 강의 이후에 조금 강의를 하다가 10몇 년 된 거,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성공하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한 권 썼다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계속 여기까지 와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강의 중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90점 안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옆 강의장이 더 즐거워 보일 때. 여기 강의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 강의장이 있습니다. 저기서는 막 기분 좋고 난리인데 여기를 시무룩하면 조금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막 재밌고 저쪽이 좀 조용하면 저쪽 팀도 좀 그래서 이쪽 저쪽이 다 생존하고 다 활기 있게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의 노하우를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의 노하우 전체 경험했던 노하우를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전략 첫 번째 마음 열기 전략. 안 써도 귀에 쑥 들어오게 만들게. 쓰시려고요? 하여튼 쓰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째, 교육생들이 어떤 분인가 공무원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퇴직하고 한 끼만 먹으면 1식, 집에서 2끼까지 먹으면 2식, 3끼까지 먹으면 3식, 간식까지 먹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종갓나 새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갓나 새끼를 제가 강의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들 많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가 만들죠. 이 이야기를 사전에 나와요.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교수가 와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고민하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나와요. 종갓나 새끼라는 것은 이북말이거든요. 여 계집종이 낳은 아이, 종갓나 새끼. 그러면 교육생들이 여러분처럼 다 그래요. 예. 퇴직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나왔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 이야기는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40년 동안 어떤 날에는 비 올 때 어떤 날에는 비성거릴 때는 아침 점심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왔는데 여러분 간식까지 얻어먹을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통기한 6개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끌고 간단 말이죠. 이때 공무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 말이죠. 여기서 알아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마음이 좀 소통하죠. 공무원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육생들의 사회적 지위와 특징이 뭐냐면 이걸 보고 레지티메이트 파워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뭐냐면 기관장, 교장, 교사, 연장자, 선임자 최고직입니다. 퇴직전에 있으니까 최고직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에 힘주는 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최고 지위에서 지휘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교육받고 있나 이런 의식이 되면 수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나 보나 이런 분들이 꽤 처음은 있습니다. 이때 이분들에 대해서 인생의 성공자들로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기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기분 좋아하시죠. 적어도 직장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일 잘하면 성공하고, 두 번째, 관계 잘하면 성공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건 일 잘하고, 관계 잘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막 스스로 박수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생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으로 강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위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공무원들의 수준을 인정해 주기.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는 했습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꼭 이렇게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선배님보다 나아서 여기에 선 것이 아니고 책 한 권 썼다고, 인간관계에 성공하라는 책 한 권 썼다고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 강의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배를 위해 응원의 박수 좀 주실까요? 예. 그러면 이제 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청중들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강의를 잘 들어주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교육생들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크게 외치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면서 합쳐주세요. 시작! 합쳐서 1040.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합쳐서 그 다음 조금 빨리 그 다음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5,000이 아니고 4,100입니다. 왜 5,000이 아니고 4,100일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왜 5,000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보고 습관적 인지 오류라고 합니다. 나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하면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강의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서로 강의가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좀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의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멘트를 제가 한 가지씩 합니다. 교육생들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학위받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퇴직 정보도 없고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해야 된다? 즐겁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재미있게 즐겁게 강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엄청 좋아합니다. 또 금융정보, 세무정보, 재취업 이런 정보 엄청 좋아합니다. 교육생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호칭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호칭을 선생님.
저는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배님이라고 부르니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훨씬 이제 나이가 10년 어리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치근한 마음으로 저를 봐주면서 강의에 수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좋아하는 호칭이 또 있겠죠? 강사의 연령과 교육생의 연령. 60세 전후, 62세가 제일 많죠. 교장선생님들이 62세까지니까. 그 전에 오신 56세, 7세, 8세, 9세, 60세도 계시고, 퇴직 바로 1, 2개월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들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선배님, 선생님, 형님, 공무원 여러분 하면 좀 딱딱한 분위기도 좀 들고, 형님 하면 또 누나도 계시고, 언니도 계시고 해서 선생님 하는 게 참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선배님은 제일 애교 있는 저의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생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육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강의 수용성 최고. 그 다음 교육생 수준 최고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 가봤지만 이렇게 반응 좋은 곳은 처음입니다.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강의 반응이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아주 반응 잘해 주십니다. 반응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잘 받고 여러 교육을 많이 받아 오셔가지고 교육받는 자세가 완벽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는 분이 있으면 강사 문제죠. 교육생들의 수준이 아주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입니다. 그 다음 강의 준비에 대해서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PPT 준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PPT는 글씨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60대가 되면 잘 안 보여요. 잔잔한 거 보기 힘들으니까 크게. 근데 줄일 때 마지막 컷을 줄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수업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디를 뺄 것인가? D는 절대 빼지 마시고 영상은 많아야 2개죠. 왜냐하면 교육 내용 안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10% 이상이 지나치면 안 되니까 5분 이내로 2개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만 계속 틀어주는 분들이 영상을 잘 조절해 주시라. 그 다음 강의 내용과 PPT를 다 완성해서 강의 준비를 다 하셨죠. 이건 강의 준비의 50%밖에 안 된 겁니다. 선생님들 강의 준비 지금 다 해놓으셨죠? 그러면 그것이 50%밖에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럼 50%는 뭐냐 이거죠. 50%는 50%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나머지 50%는 뭐냐면 조벽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시대 교수법을 쓰신 분인데 좋은 책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이 미시간 대학교 20년 교육학 교수고 교수법의 대가이고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50%는 뭐냐? 50%는 교육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할 것인가가 준비되면 그게 이제 50%라는 거죠. 우리는 강의안이 다 준비되면 50%밖에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50% 나머지는 뭐냐? 교육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만 교육 수업 준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강의한 PPT 다 완성되었다고 강의 준비 다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교육생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무슨 질문하고 어떻게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게 50%라는 거죠. 집중하게 하기, 생각하게 하기, 판단하게 하기, 대답하게 하기, 질문하기, 참여하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집중시키면서 강의를
해나가는 방법, 이게 어렵죠. 강의에 집중시키게 하면서 강의를 해가는 방법, 이것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그 과정과 노하우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인데요. PPT 만들 때 연도, 연수를 완전 최근 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들은 딱 보고 연도 보고 이거 옛날 거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로 계속 수정해서 올려 줘야 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실까. 다른 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올려놨으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왜냐하면 이걸 또 확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래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강사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친절한 선생님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철자, 표기, 표준말을 좀 쓰시면 좋겠는데, 배짱이가 맞습니까? 배짱이가 맞습니까? 이게 맞죠? 근데 제가 앞에 I로 써가지고 제가 파일을, PPT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아주 예의 바르게, 교수님, 이거 혹시 어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전체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대학원 졸업자가 많고 최고직에, 최고의 직책에 계신 분들이라 지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아주시면 좋아요. 반론 제기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간혹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 계세요. 간혹. 어떤 강의든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재밌게 하다가도 그분만 쳐다보면 이게 긴장이 돼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결론은 그분은 아마 이럴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되고 여기 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앉아있자니 그 생각나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웃을 수도 없고 아마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해 나가고 좋은 정보 주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내 강의가 우울해지면 안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 주시라. 그 다음에 지식 전달자로서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정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열정이 더 대단하시는데 거기에 열정에 재미가 없으면 둘 다 죽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열정과 재미가 동시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지식 전달자인데요. 교육사회학에 AM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청중이 어떤 청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청중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애티튜드 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어디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교육 태도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지종 좌석은 괜찮지만 이렇게 자율 좌석인데 앉아 있는, 우리는 자율 좌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분들, 제 대부분 앞에 앉는 분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아니면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분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앉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는 분들이 왜 앞에 안 앉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질문하니까 안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질문을 전체 질문을 해도 앞에 분들에게는 안 물어봤으면 질문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발표자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호의적이래요. 이렇게 호의죠. 그다음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 볼 때 오른쪽에 앉는 분 대부분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죠. 반대파의 중심 인물은 오른쪽 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선입관으로 보지 않기를. 발표자 정면에 앉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라는 것. 오른쪽 뒤에 앉는 사람은 관찰자 입장, 수동적인 태도로 보이며 반대파로 돌아들 가능성이 많고 아차하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뒤쪽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뒤쪽을. 동기 유발자인데요. 퇴직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후 특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시작할 때 내 강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특히 연금은 이미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된 과목입니다. 재무관리, 세무, 이건 눈을 부릅뜨고 이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강의하기가 쉽죠. 그런데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 준비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을 동기부여를 꼭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시고 해야 강의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관계와 소통은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합니다. 여러분, 관계와 소통 교육을 왜 여기다 넣은 줄 아십니까? 왜 넣느냐? 연금 받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연금 받아서 잘 살다가 관계가 무너지면 이혼했다 그러면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연금이 절반으로 딱 잘립니다. 그럼 완전 섬인데요. 근데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무, 금융 얼마나 중요해.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교육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그러다가 이혼해버리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듣지 않겠습니까? 여가, 퇴직하자마자 죽을 때까지 여가예요. 그러니까 여가에 대해서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인생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되죠.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하자면 영원한 백수입니다. 영원한 백수. 퇴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일거리라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일자리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준비된 상태에서 강의를 듣겠죠.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듣죠. 이렇게 5개, 6개 과목을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과목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참 공무원연금공단이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 이분들이 잘 듣게 되죠. 동기부여가 돼야 들으니까. 관계 연결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혼자 온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신 분들이 외롭고 혼자 식사할 수도 있고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동기가 되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옆분하고 악수도 좀 시키고 이야기도 좀 시키고 해서 우리 함께 같은 동질의 사람들이다. 혼자 온 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같이 좀 악수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혼자 앉아있는 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건 강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인사하세요. 저보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보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오리지널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울로 보는 거지 오리지널 얼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얼굴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 기분 좋아하죠. 동기 유발자가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듣는 분들도 전체 하나가 돼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집중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청중을 이끌어가면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만 냅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청중을 이끌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시키면서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강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청중을 이끌어간다는 생각하면서 관심을 청중에게 두면서 강의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중에서 제일 먼저 커피가 채워지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5초 내에 정해주세요. 4, 9, 5, 7. 정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실까요? 하나, 둘, 셋. 예,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예, 4번 손 들을까요? 4번. 예, 4번 제일 틀렸습니다. 여기 막혔습니다. 예, 막혔습니다. 9번 손 들을까요? 9번도 막혔습니다. 7번 손 들을까요? 7번도 막혔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한 겁니다. 청중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성공한 거죠. 이렇게 집중시켜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스팟이라고 해요. 스팟을 하나씩 강의와 연결되어 있는 스팟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중을 하는데 초등학생은 7분이 최대한입니다. 중고등학교는 10분, 성인은 15분입니다. 수업 후 10분, 20분이 지나면 뇌 시냅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물질 전달이 고갈되어서 집중이 흐려지죠. 그래서 이 강사는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이끌어가면서 진행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안 보겠습니다만, 이 반지의 제왕이 성공한 이유는 5분 타임으로 폭발적인 사건을 막 터뜨립니다. 영상 보면 막 싸운다거나 막 무너진다거나 그러면서 청중들의 관객들의 집중력을 계속 모아가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한 게 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 심리적인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집중을 시킬 때 세바시는 15분인데요. 테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테드는 18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52의 평균 2분 54초입니다. 우리가 강의하는 분들 50대, 60대 초반 유튜브 엄청 많이 보죠. 이 유튜브의 특징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분 54초마다 한 번씩 폭발적인 일들을 터뜨리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잘라서 거의 한 3분 단위로 잘라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을 넣을까? 이때 무슨 스토리를 넣을까? 이때 무슨 유머를 넣을까?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넣을까? 중간 해서 사이사이에 강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강의 끝나고 나니 중간에 끝나고 나니까 좀 힘들어서 한숨 자려고 왔는데 교수님 한숨도 못 잤네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참고할 사항, 평상시 좋아하는 색을 고르세요. 미국의 색채 심리학자 파버 비렌이 한 연구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시면 마음의 심리를 알 수 있답니다.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고르셨나요? 3초 내에 고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붉은색 손 드세요. 붉은색. 두 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갈색. 한 분.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함. 청색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청색이 제일 많습니다.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머리 깎고 입산하죠. 그 다음 검은색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오렌지색.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기 의외로 많네요. 바람기가 많고 개성이 부족.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참고할 사항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기가 많고 개성이 부족.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 이야기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왜 바람기가 많고 개성이 부족하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정식 사과를 제가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고객은 언제나 옳다. 두 번째 시작. 고객이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룰 2를 다시 읽으라. 이게 고객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교육생들에 대해서 고객인데 그분들이 말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옳다. 교육생은 옳다. 시작. 교육생은 옳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교육생이 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강의하는 데 좋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까? 성인지 감수성이 좀 예민해야 됩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남편, 아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성, 남성이 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특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보통 이야기할 때는 남편 하지 마시고 그냥 배우자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문제죠. 사전에 양해를 구할까? 19금 이야기 유무한다고 하면서 해버리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이상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는 양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 여기처럼 좋은 교육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먹여주죠. 재워주죠. 씻어주죠. 여기 목욕 있습니다. 목욕할 수 있어요. 씻어주죠. 또 보여주죠. 또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외부 나가서 보여주죠. 또 좋은 강의 들려주죠.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그러면 이 교육생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대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막 웃죠. 이 강의를 끝났는데 설문지에 저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나왔어요. 팀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말씀을 한 가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뭘 수정해야 될까요?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연락이. 뭐라고? 먹여준다는 말. 먹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냐? 먹여주게. 이렇게 공무원들은 정확해요. 그 이야기를 설문지에 적은 거죠. 그래서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다음 할 때는 수정해 주세요. 먹여준 게 아니고 먹여주고. 그래서 표준말을 쓰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섬세하죠. 참고할 사항,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는 것. 퇴직하면, 퇴직 후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 산악이? 산악인. 산악인.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연금술사래요. 연금으로 술사.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참고할 사항입니다. 퇴직하고 가장 많은 게 화백이래요. 화려한 백수. 좀 지나치면 장로가 된대요. 장기간 노는 사람. 그보다 더 지나치면 목사가 된대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 왜 문제가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이 계시고, 여기 앉아있는 교육생들 중에는 장로 직책이 있는 교회 가면 장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말을 안 해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특히 퇴직하면서 이런 예화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 종교 이야기는 잘해야? 아니에요. 손해 이제 잘해야 본전이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종교의 이야기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요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금기나 마찬가지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수습하려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정치, 종교는 아예 그냥 꺼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는 잘해도 손해.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컬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참고할 사항, 일찍 도착하여 시연도 해보시고 진행자와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팀장님과 시간을 확인해. 시간이 늦으면 뭘까요? 낭패. 늦게 끝나면 실패입니다. 늦게 끝나면 실패. 시간이 늦으면 낭패. 저 1700회 이상 강의했는데 지금까지 늦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의 철학은 1시간 전에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도 1시간 전에 내려와서 숙소에서 자지만 1시간 전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시연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 전에 항상.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질문 궁금한 거예요. 강의 진행하면서 궁금해요. 네. 교수님이 이제 직업이 교수님이라 예. 수강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기 연구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강사님이에요? 네, 강사님이겠죠? 강사님. 저도 강사예요. 예. 그냥 챙겨주는 면에서 그러겠지만 강사예요, 강사. 강병수 선생님. 네. 소감 한 말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 예. 선생님 저 슬라이드 몇 년 내에 만드신 거예요? 뭐요? 저 슬라이드 내용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이번 주요. 네. 지난주?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강의 준비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몇 년 정도 이렇게 축적된 내용인가요? 약한 강의 처음 시작하시면부터 이렇게 축적된 그런 시간전 같은. 여기 하여튼 여기 2012년부터 강의 시작했어요. 와. 예. 네,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경험들이 쭉 있으니까 경험담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계속 일단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애니메이션 넣으셨잖아요. 이거요? 네. 그걸 하나하나 다 사실 시간 맞춰가지고 다 미리 리허설을 해보시고. 리허설 하여튼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수정이 되더라고요. 할 때마다 수정이 돼요. 여러 지역 또 여러 기관에서 선생님들은 강의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라 그 능력에 여기서 주의사항만 이렇게 첨가하시면서 하면 아주 선생님들 스타 강사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랫동안 현재 강의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정말 단 1시간 만에 아주 에기스만 뽑아가지고 강의해주신 저희 김홍진 섭외 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